여러분 안녕하세요, 송 사무장입니다. 네, 오늘은 월급 200만원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특강이 이 길을 잘 알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생각을 바꿔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또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시기 전에 편한 마음으로, 정말 좀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면 더 도움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진행할 커리큘럼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직장인이 정말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이 현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만 알면 직장인 지금 내가 월 200, 월 600 이거의 차이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월급 200만원 직장인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가장 현실적이라는 수식어를 적었다고 하는 거는 실제 제 경험 플러스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좀 와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나도 지금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4단계로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인이었다고 하면 저는 정상적인 직장은 안 다녔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게 지금 횟수로는 6년이고 기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저는 4년 반 동안 일했던 직업입니다. 저는 나이트클럽 알바로 초봉이 월 200만원이었어요. 월 200만원이었고 제가 나중에 300만원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트클럽 알바를 마친 다음에 또 들어갔던 게 변호사 사무실, 처음부터 사무장은 아니었고 과장이었어요. 과장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장으로 승진하게 됐는데, 변호사 사무실 들어갔더니 월 300만원 받고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가 다시 월 10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일을 나중에 해서 더 올라갔지만 이 사무장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성과급 제도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인센티브 제도로. 그래서 기본급은 150에서 200 정도밖에 안 됐었고 이거 플러스 알파를 받는 형식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월 200만원 받는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도 똑같아요. 저도 월 200만원부터 받았어요. 200만원 해서 겨우 올라가나 했는데 다시 또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200만원 안 되는 금액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제가 가졌던 꿈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할 때는 저 정말 1년 동안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나이트클럽은 왜 안 쉬죠? 나이트클럽 안 쉬어요. 지방의 나이트클럽은 365일 내내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쉬는 날 없이 일을 했었는데, 자, 제가 과거의 소망이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일이라고 하면 뭐예요? 출근하지 않고 매월 300만원만 나오면 정말 좋겠다 생각했어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제가 몸으로 일을 하면서 벌었던 수익이 200에서 300만원이니까 다시 변호사 사무실 들어갔어도 200만원이니까 일을 하지 않고 매월 300만원 나오면, 매월 300만원만 나오면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야, 이 정도 금액이면 꿀인데 꿀? 이 정도 금액 자체가 직업 하나다. 직업 하나. 내가 뭘 하든지 매월 300만원만 나오면 이거면 너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망이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 아니라 저의 소망은 300만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다 누구나 월세 받는 건물주 상상을 하고 그런 행복한 상상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접니다. 현재 저는 임대 수입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사업장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월입니다. 매월 대기업 과장 이상의 연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통장 일부를 찍은 건데 500, 700, 600, 500 이렇게 해서 임대 수익이 그렇게 들어오고, 또 임대 수익 말고도 사업장이 있거든요. 제 사업장에서도 매월 정말 큰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매월 300만원만 들어와도 난 너무 소망이잖아요. 소망. 소원이었겠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억 단위가 넘는 금액이 이제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이게 보면은 나이트클럽에서 200만원, 그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200만원, 이렇게 직장인이었는데 직장인이 과연 이렇게 큰 성공을 하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제가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이때 모은 돈이
돈이에요. 나이트클럽에서 모은 돈,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불린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걸 보면 좀 신기하긴 한데, 이제 우연이 아니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행복재테크라는 커뮤니티를 이끌면서 저와 같은 직장인분들이 또 성공을 거두는 모습 보면서 제가 이 방법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0만원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정말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직장인이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자, 일단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할 때는 정말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다큐멘터리의 현실을 그대로 담은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20대부터 뭐 실버까지 쭉 보면 지금 다른 분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걸 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대 청년들의 현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 요즘 이런 프로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가난하게 태어난 저층민 20대의 서름, 가난하게 태어나서 편의점을 자주 들리고, 뭐 20대 남성분들은 월 평균 9.5회를 간다고 해요. 요즘 또 혼자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게 방영이 되더라고요. 사실 아르바이트는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과거랑 마찬가지로 가게 홀서빙도 하고 뭐 헬스장, 뭐 학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도 다 돈하고 연결돼서 얘기하더라고요. 취업하기 전에는 먹는 것도 걱정이고 연애는 꿈도 못 꾼다고 하는 이런 젊은 분들의 인터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물가가 많이 오르고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돈에 좀 치이는 삶이 대학교 때부터 좀 시작된다? 우리 보면은 학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요즘에는 학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게 거의 뭐 누구나 받는 걸로 되어 있어서 빚을 안고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빚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압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앞으로도 가난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가장 아쉬웠던 거는 노력해봤자 성공 못한다. 거의 5분의 1 정도가 노력해봤자 앞으로 나는 미래가 없어, 비전이 없어, 어차피 그냥 가난의 연속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답답했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매월 열심히 살아도 잔고가 없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난한 생각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가난해요.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부자의 생각을 가지면, 성공인의 생각을 가지면 가난했지만 성공해요. 세계적으로 부자를 보더라도 자수성가형 부자가 정말 많고요. 제 주변에도 자기가 0에서 시작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현실들이 방영되는 게 보면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젊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정말 저렇게 편의점에 한 달에 9.5회 방문하고 뭐 혼자 라면 먹고 연애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대기업이나 공기업처럼 연봉이 정말 괜찮은 직장에 다니면 부자가 될까?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연봉 1억 원 받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한번 봤더니, 1억을 받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다 띄고 실수령액이 8,100만 원이에요. 1,900 정도, 거의 5분의 1 정도는 딱 떼가고 나머지 돈이 순수 수익입니다. 순수익 680만 원을 매월 받는 거예요. 200만 원으로 생각하면 680만 원도 되게 많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혼자 했을 때는 정말 좀 큰 금액인데, 이 데이터를 보면 또 여러분들 좀 놀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연봉 1억 원 3인 가족이었는데 3인 가계의 지출을 한번 볼게요. 3인이라고 하면 아이 하나 하고 부부에서 딱 3인 가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인 가족의 월 평균 지출액이 523만 원이래요. 523만 원. 야, 수입이 680만 원인데 523만 원이면 한 160 남네요. 그죠? 160만 원. 거의 이것도 필요한 부분만 계산을 했는데도 523만 원이라고 하니까 남는 돈 160만 원. 이거 곱하기 12를 해야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연봉을 많이 받아도 기본적인 지출을 줄이고 나머지 금액으로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1년에 거의 2천만 원이 못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5년을 해야 1억이 모아지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돈 없는데 무슨 결혼해, 이 말을, 이런 데이터를 보면 아마 더 실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월 500 버는데 가난한 현실. 지금 월 500 숫자는 좀 많아 보이지만 7년 만에는 최저치이고, 지금 임금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월 500도 사실은 많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가구당 평균 근로소득이 329만 원이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합해야 500만 원이 되는 거래요. 다른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재산소득도 있고 이전소득, 배당, 축의금도 뭐 여기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해야지만이 한 512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1년 전보다 물가 상승률은 거의 3%.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급여는 그거보다는 좀 더디게 오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가구에서 가난하다고, 우리는 중상층보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60대에 회사를 만약에 퇴직하면 직장인은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유튜버 많이 나오잖아요. 은행 임원으로 퇴직한 60대 분인데 지금 이제 운전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행복해. 왜냐면 친구들은 대부분 경비하거나 아니면 뭐 투자 잘못해서 돈 까먹고 있는데 나는 운전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해 하면서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진짜 실제로 400, 500 받다가 하루아침에 무직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두려움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급하게 부동산을 사거나 급하게 사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준비 없이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만 돈만 받아서 나오고 이걸로 쓸 거야 라고 해도 퇴직금 목돈이지만 매월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은 또 금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택배 알바를 시작하셨고 여기도 지금 60년대생인데 편의점 알바를 하시더라고요. 편의점 알바인데 앵크린이에요. 이게 주유소 안에 있는 편의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230만 원 받는다고 해서 나는 어디 가면 이렇게 못 받는데 편의점에서는 지금 가장 높은 230만 원을 받아서 난 너무 좋아. 이분도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출연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은퇴를 한 다음에 도배 필름 방수해서 우리 인테리어 그다음에 공사 이 하는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노후에는 또 편하게 여생을 보낼 것만 같은데 요즘에는 평균 수명도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퇴직금 몇 억 갖고 나온다 하더라도 100세까지 쓰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평균 노동 나이가 되게 길어졌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노인 취업률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을 하기 좋아서 내가 일을 원해서 취업하는 건 괜찮겠지만 내가 지금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하는 경우는 그거는 좀 힘든 건데 대부분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대부터 3, 4, 50대, 60대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가요? 저도 좀 이 부분을 작성을 하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사셨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돈에 좀 치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고 방법만 제대로 안다고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그 직장인 분들은 우리가 공교육에서 배운 대로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답인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법만 알면 직장인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저의 첫 월급 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나이트클럽. 제가 왜 나이트클럽 알바를 하게 됐냐면 취업이 제가 목표했던 데가 안 되니까 제가 그때 대학 평점이 3.8 정도 됐고 토익이 한 800 정도 나왔어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직장에 이력서를 넣었더니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4년 전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름은 대면 아는 정도의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면접조차도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스펙을 갖추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언어 연수를 6개월만 다녀오면 토익 900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독학으로 800 했으니까 6개월 언어 연수하면 충분히 900점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뉴질랜드로 계획을 했고 뉴질랜드 먼저 다녀온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1000만 원이면 저렴하게 책정해서 갔다 올 수가 있다 해서 저도 1000만 원을 목표를 했는데 집에서 돈이 없대요.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대요. 우리 집이 가난한 집 맞았구나. 학비도 더 추가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니까 어차피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더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돈 벌어서 갈게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알바가 그래도 다른 알바보다 페이가 괜찮아서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고 1000만 원을 제가 6개월 딱 모으니까 정말 안 쓰고 모으니까 1000만 원 딱 모으더라고. 6개월 만에. 저때 1000만 원은 너무 기뻤어요. 야, 대학생이 돈이 100만 원도 아니고 1000 찍힌 통장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개무량해서 이제부터 계획을 짜는 거예요. 제 인생 계획을 그려봤는데 이때가 지금 27살 12월에 들어가서 나이트클럽 알바에서 28세 6월에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녀와서 29세, 30세, 31세, 32세 저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해봤거든요. 연봉을 그때가 한 2,400여도 괜찮았어요. 나이트클럽에서도 안 쓰고 안 먹고 그랬거든요. 참고 그랬었는데 2,400짜리를 들어가서 과연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20대 생활비를 따지면 한 1,500 정도 모으려고 해도 엄청 좀 빡빡하더라고요. 그리고 30살에도 만약에 1,500, 지금 모았던 1,000만 원은 이미 써버리는 거잖아요. 어느 연수 갔다 오니까. 다시 29부터 2,400 연봉 받으면 1,500 더하기 1,500 더하기 31살 1,500, 32살까지 하면 이때가 딱 6,000만 원 모으더라고요. 6,000만 원. 자, 6,000만 원. 저 이렇게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6,000만 원 모으니까 결혼할 때 남자 또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32살 안에는 결혼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이거 한 2,000만 원이 또 들어가고 나머지 4,000만 원으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집을. 그래서 4,000만 원 이때부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4,000으로 집을 구한 다음에 그러면 다시 일로 와서 4,000으로 집을 어떻게 전세를 구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이제 1,500씩을 또 더해야 되잖아요. 1,500씩을 또 더해서 이렇게 해야지 1억, 2억 내지 3억 하는 집을 살려면, 야, 이거 내가 몇 년까지 이 생활을 해야만 하지? 혼자만 계산은 몰라도 이 도중에 지금 결혼을 생각했잖아요. 결혼을 생각하고 또 여기 도중에 아이를, 즉 출산까지 생각하게 되니까, 이야, 이게 뭐야? 이 계획도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머릿속이 갑자기,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29, 31, 32 이렇게 했더니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찾았지만, 월급만으로 인생을 설계해보니까 평생 가난한 거예요. 평생. 아까 우리 20대 편의점 현실 보였던 것처럼 저도 이 굴레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능력이 있어서 뭐 월급을 3,000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얼마 큰 차이 나겠어요? 그래봤자 몇십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어차피 이 굴레로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해도, 야, 이거 집 하나 장만하기 어렵고 아이 키우는 것도 어렵고,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제가 제 월급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자기의 30대, 40대, 50대를 한번 지금 받고 있는 월급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계산하고 났더니 실망, 우울, 정말 짜증. 내가 이러려고 정말 대학 다녔나? 가난한 속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공부한 거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나 취업 안 해. 영어 공부 안 해. 저 정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가난한데 내가 왜 가난의 길로 들어가야 돼? 저는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돈 버는 공부를 해야겠다. 취업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뭐 영어 이런 거 하지 않고 나 무조건 나 돈 버는 공부할 거야. 나 부자 될 거야. 나 성공할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제는 이 공부에 대한 책은 다 버려버리고, 처음에 투자를 생각하지 않았고 바로 저는 사업을 생각했어요. 사업. 내가 여기서 지금 모은 돈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월 얼마를 벌면 되니까, 그러면 직장인은 급여받지만 나는 사업 수익을 받는 거니까, 제가 그때부터 뭐 국밥집부터 해서 다른 도시락집 얼마면 창업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매월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포장마차까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모았던 돈이 처음에는 이 사업 자금을 모았어요. 사업 자금을 모으고, 사업 자금을 모으는 동안 어떤 사업을 하지라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국밥집 사장님 찾아가지고 체인점을 내주시면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뭐 500만 원 달라고 하고, 초기 세팅 비용도 계산을 해보고, 도시락집도 마찬가지고, 도시락집도 입지가 되게 좋은 데가 아니더라도 배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막 다 따져보니까 포장마차가 짱이더라고요. 왜냐면 포장마차는 토지 임대 가격만 주면 되니까 거기에 뭐 건물도 포장마차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 뭐 월 500 이상은 500에서 1000 정도는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차리는 비용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5천만 원이면 어떤 가게든지 세팅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럭셔리한 거 말고. 그래서 5천만 원을 제가 모으기로 마음 먹었고, 나이트클럽에서. 그런데 5천만 원만 딸랑 들고 나와서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 있잖아요. 망할 수 있으니까, 망하면 다시 또 나이트에 가서 돈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페어로 5천만 원을 더 모으자. 보험식으로. 왜냐면 한 번은 실패할 수 있겠지만 두 번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제가 1억을 모으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어쨌든 저는 첫 출발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지 않기로. 직장인 현실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저의 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좀 흥분했는데, 저렇게 해서 제가 그냥 돈 공부를 시작하고
하고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창하게 부자 말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월세 300만 원이 소망이라고요. 그 정도만 나와도 정말 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거창하게 부자 말고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삶, 이 정도도 저는 되게 해피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두 가지 방법밖에 일단은 안 떠오르죠. 첫 번째로는 수입을 늘리거나, 수입을 어떻게 늘려요? 지금 본업에서는 급여 인상하는 게 또 한계가 있으니까 부업을 통해서 내가 추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거나, 아니면 난 정말 안 써. 친구도 안 만나고 연애도 안 하고 그냥 외식도 안 하고 나는 정말 돈 안 써. 지출을 정말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돈이 많이 모아지겠죠. 이건 수입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지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면 지금도 그래요. 직장인분들, 젊은 여성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배달 업무, 택배 업무, 뭐 대리 업무, 여성분들도 하고 남성분들, 직장인분들도 하시더라고요. 본업인 분들도 있지만 부업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직장 다니는 거 말고 지금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해서 내가 배달 업무를 하고 잠 못 자고 대리 업무를 하고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면 이게 하루 이틀이죠. 조금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이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몸이 망가져요. 몸이 망가지고, 사실 이렇게 부업도 어떻게 보면 노동으로 지금 버는 부업이기 때문에 수입은 플러스 알파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일한 시간만큼, 뭐 시간당 얼마니까 시간을 더 늘리게 되면 몸은 망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업은 부업이에요. 용돈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니야, 난 정말 아끼고 할 거야. 동전까지도 정말 모으고.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작은 것도 아끼고, 가계부, 우리 아버님도 가계부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 이 가계부 쓴다고 하는 게 소비를 통제한다고 하는 건데, 그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콘센트 뽑으면 전기 계량기가 안 들어가는데, 저게 꽂혀 있으면 키지 않더라도 기본 예비 전류가 들어가서 이거를 플러그 다 뽑으라고 하고, 저희 집은 되게 어두웠어요. 왜냐면 전등 무조건 불 끄라고 해서 낮에는, 낮에도 사실 거실에 있으면 어둡잖아요. 그런데 불 끄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었고 선풍기, 요즘 날씨 덥지만 그때도 정말 더우면서 우리도 에어컨도 좀 놨으면 좋겠어요. 에어컨 한번 트시죠. 에어컨 놓자고요 라고 했더니, 에어컨 놔도 어차피 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밤에 샤워를 몇 번 하면서, 이게 정말 이게 사는 거야? 좀 더 여유롭게 살면 안 돼? 이 기본적인 것도 못 살면 너무 아쉽잖아. 어쨌든 이런 삶을 계속 지속해도 뭐 우리 집은 부자 안 됐어요. 부업해도 안 되더라고요. 몸은 망가지고. 이거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과 부자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월 수입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주거비, 식비, 교통비, 보험료, 그다음 의료비, 그다음 기본적인 세금, 이거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내가 급여를 받으면 저 돈은 나가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돈은 들어왔지만 구경도 못하고 이게 사라졌다고. 그게 아마 많은 직장인분들이 느끼는 현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저게 나가고 나면 지금 여기 있는 돈이 어떻게 됐어요? 돈이 사라졌어요. 금고가 텅 비었다고 해서 우리 통장을 통장이라고도 합니다. 통장.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인데, 자, 그렇다면 부자는 어떨까요? 부자 금고는 더 크지 않겠어요? 직장인은 이만하다 하면 부자 금고는 훨씬 커서 똑같이 주거비, 식비, 유류비, 보험료, 의료비, 세금, 이 돈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 한 칸 나가더라도 두 칸이 남아있어요. 어쨌든 지출을 하더라도 여유있게 되는 게 저는 부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금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직장인의 금고와 부자의 금고는 아예 달라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금고에 있는 돈 말고 돈이 얼마가 있느냐, 이걸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로 일단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 먼저 직장인의 금고, 여러분만의 금고가 있는데, 여러분의 금고는 무엇로 채워지나요? 대부분 노동수익, 월급만으로 이 금고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월급 채워지지만 나가면 이 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금고를 수입 측면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의 금고는 이 월급 말고 뭔가 더 들어오는 게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부자는 노동 수익, 월급 말고도 부동산에서도 월세가 들어오고, 샀던 부동산에서 몇 천에서 억 단위가 들어오고, 아니면 온라인 사업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돈이 들어오고, 무인 점포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나 이런 숙박을 통해서도 돈이 들어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임의가 아니라 제 주변에 다른 분들 수입을 보고서 작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두에 제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저 역시도 임대 수입 플러스 사업 수익이 더 들어오죠. 예, 그래서 제가 매월 지출을 하더라도 이 수입이 훨씬 더 큰 현금 흐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서 지출을 하더라도 들어오는 돈이, 매월 들어오는 돈이 더 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어떤 구조냐? 바로 부자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본이 계속 커져가는 시스템. 즉 매월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높아서 돈이 남는 게 아니라 금고에 계속해서 돈이 더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자신만의 금고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돈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그게 바로 노동 수입, 원래 이걸로만 인생을 계획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걸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되더라고요. 노동 외에도 매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이 부자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걸 한 가지씩 익혀갈수록 내 수입은 더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이 개념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부자가 되는 거였구나. 이런 현금 흐름 구조를 갖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였구나. 그럼 나는 그거를 갖기 위한 것만 이제 하나씩 공부해가면 되겠구나.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또 중요한 거는 돈이 돈을 번다? 아니에요. 적은 돈으로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거를 공부하게 되면은. 저도 제가 상상했던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고 하나씩 마스터를 하니까 계속해서 제 수입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15년 넘게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여기 2층 홈플러스 말고 1층 말고 돈이 없으니까 2층 사야죠. 2층에 미용실을 제가 매입을 했는데 제가 상가를 샀어요. 상가를. 뭘 위해서?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그러면 상가면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돈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이 상가를 사면서 제 돈이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2천만 원. 여러분들 2천만 원은 모을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돈이에요. 누구도? 직장인도 가능한 돈이에요. 제가 2천만 원을 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 물건을 1억 3,800만 원을 샀는데 대출을 9,800만 원 받고 보증금을 2천만 원 받았더니 제 실투자금은 2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제가 여기서 월세를 17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35만 원입니다. 35만 원. 135만 원을 지금 15년 6개월째 보고 있네요. 15년 넘게 받으니까 이 2천만 원으로 지금 제가 받은 돈만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말 보수적으로 최대치 아니에요. 시세가 지금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매입한 가격에서 빼니까 매매 차익, 아직 실현하지 않았어요. 미실현 이익이죠. 3억 6천만 원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로 보면 이 실투자금 2천만 원을 가지고 임대 2억, 매매 3억 6천에서 총 6억 1,300만 원의 플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저거를 그냥 상가 하나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노동 수익에 뭘 플러스를 해 갈 것이냐. 지금 저는 여기다가 2천만 원으로 상가를 하나 넣었다고요. 상가를 넣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매월 135만 원이 플러스가 됐잖아요. 매월. 그 다음에 매매 차익은 아직 미실현이지만 3억 6,200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시나요? 2천만 원은 나도 모을 수 있겠는데? 그리고 저게 된다고 하면 나도 너무 괜찮겠는데? 저도 사실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괜찮은 상가를 하나 매입해두면 매월 계속 돈을 주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갖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꼭 매매 차익 실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현금 흐름만으로도 정말 만족합니다. 여러분들도 급여 받는 거 말고 매월 135만 원 받는 물건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저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한테 매월 돈을 줄 수 있는 거를 하나씩 모아간다고 하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얼만큼 모을 수 있을까? 정말 끊임없이 계속 모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상가가 됐던 사업장이 됐던 내 수입이 늘어나는구나. 정말 이게 저도 신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제 거 사례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 200만 원 직장인이 부자 되는 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현실의 나하고 미래의 나하고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게 정말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는 20, 30대야. 그런데 저 60대는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 그냥 굵고 짧게 살 거야. 굵고 짧게 안 돼요. 엄청 비참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저 미래의 모습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냥 놀고 먹고 굵고 짧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은 저 모습이 미래의 나야 라고 해서 나를 동일시 한다는 얘기예요. 동일시. 그래야지만이 현실을 깨닫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직장일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앞으로 저렇게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가난해야 된다고? 그게 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길을 택하지 않았던 거는 이 길 자체가 좀 가난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면서 따로 공부도 한 거예요. 공부도 하고 돈도 모으고, 그게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일단 여러분들은 미래에 나하고 현실에 나하고 이게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위기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미래의 나를 나이 들어서 알바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유 있는 삶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이 모습을 상상하시란 얘기예요. 이 모습도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까 그냥 내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놔뒀던 사람하고 그런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는 절대 없겠죠. 이 삶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오늘을 더 다른 삶을 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기술을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도 미래의 나가 곧 현실의 나다. 내가 여유 있는 삶이나 이런 팍팍한 가난한 현실을 사는 것도 모두 다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즐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 호캉스에서 호텔, 카푸어라고 해서 차, 그 다음에 오마카세라고 해서 그 일식집도 많이 나오는 거, 해외여행 이런 것도 나오는데 20대, 30대가 사실 이런 걸 다 즐긴다고 하면 미래에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의 나를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이때는 잠깐 양보해서 공부하고 더 삶 나아지기 위한 걸 만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다 쓰고 그냥 다 즐기고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일단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늙어서까지 알바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알바 자리도 없어요. 앞으로는 완전 무인화가 되고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지금은 또 큰 변화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놀면 늙어서는 정말 정부에서, 국가에서 주는 그 돈만으로 딱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 겁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돼요.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대기업에서 발표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부자 시스템, 내 금고를 더 채워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거를 더 배워갈까,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수입을 더 늘릴 수 있게 해줄까, 이거를 채워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수익을 하나씩 늘려가면 돼요. 한 칸씩 한 칸씩 늘려가면 어느 순간 이게 많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노동 수익이 플러스 알파 한 것보다 많겠죠. 그런데 이게 알파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자본 수익이 훨씬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고에 내 노동 수익 말고 플러스 300을 채우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를 또 채워갈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 목표도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월급 200만원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 200만원 받는 직장인 부자 되기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성공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무조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게 되잖아요. 평범한 생각으로는 평생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됐던 사람의 생각을 가지면 다시 돈이 없는 상태로 되돌려둔다 하더라도 부자는 부자가 돼요. 여러분도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현재 직장과 현재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 되는 법. 첫 번째, 당연히 돈을 모아야 되죠.
두 번째는 공부를 해야만 해요. 사실 1단계 플러스 2단계가 이때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으려고 하면 쓸 거 다 쓰면서 못 모으잖아요. 저는 정말 쓸 거 안 썼다니까요. 음료수도 안 사 먹으면서 제가 이 4년 반 동안 1억을 목표했는데 얼마나 안 썼으면 1억 2천만 원을 모았어요. 1억 2천만 원을 나이트클럽에서. 그리고 이 기간에 부자 시스템, 그 수입을 늘 수 있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 뭐 경매부터 아파트, 부동산, 그 다음에 사업에 관한 공부까지 저는 다 갖췄어요. 그러면 이 인생에서 혹독한 시기, 이 시기를 좀 얼마를 해야만 할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3년 정도 아니면 되더라고요. 사실은 2년인데 공부하는 시기는 2년 정도면 돼요. 2년 정도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수입을 늘려가는 것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난 좀 이해가 잘 안 돼, 난 좀 느려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은 되게 여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돈을 모은 거를 빼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돈을 이렇게 모았어요. 이거는 각자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돈 모으고 공부를 완성하고 이거는 무조건 필수 과정이니까 이때만은 돈 쓰면 안 되잖아요. 이때만 인생에서 좀 혹독한 시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필드에 나가야 되잖아요. 필드에 이 종잣돈도 생겼겠다, 공부도 이제 어느 정도 했겠다. 그러고 나서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갖추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왜냐면 이때까지는 지출을 못 하잖아요. 거의 못 하거나 아니면 지출을 최소화를 하거나. 근데 내가 노동 수익 플러스 알파 수익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때부터는 지출을 조금씩 올려도 돼요. 이 기간까지 막 너무 처절하게 살 필요는 없고, 하지만 내 수입을 막 너무 확 즐기지는 말고 이때부터는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지만 돈 모으기, 부자 시스템에 대한 공부, 이 기간만 잘 참게 되면 이제 이 기간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즐기면서도 또 벌면 되니까, 또 버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하나를 더 배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는 좀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산을 불려온 과정을 보면 그냥 자산으로만 따지면 제가 원래 1.2억을 모았잖아요. 이게 부동산 세 채를 사니까 7천만 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천만 원이라고 적은 거고, 이 세 채 사고 1년 단위로 3억, 7억, 21억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건 자산입니다. 자산. 어떤 분들은 순자산이 얼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돈이 자산이 50억 안 됐으면 순자산 계산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기가 기분 좋게 해야지. 저는 그렇게 했어요. 21억, 7억 이렇게 하지 뭐 제가 7억에서 대출 빼고 보증 빼고 뭐 저 순자산 얼마 이러면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제 자산은 7천이지만 근데 7천만 원으로 이 40억까지 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아까 가계부를 적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다이어리를, 가계부가 아니에요. 맞아요. 가계부가 아니라 다이어리. 지금 보면은 플래너죠. 플래너의 기초가 됐던 제 다이어리를 적었는데, 여기에서 야, 제 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적고 막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좀 재밌었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산만 늘려간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받는 월세도 노동 플러스 알파도 제가 늘려갔어요. 그래서 빌라로 45만원에서 10만원 이자 빼니까 35만원이 남고, 또 오피스텔로 48만원 남고, 야, 이게 처음에 100만원이 넘어가니까 좀 기분이 괜찮았고, 300이 됐을 때부터 이거 너무 괜찮은데? 그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500이 딱 되니까 야, 이거는 뭐 그냥 일 안 해도 되겠는데, 저도 사실 그 생각도 가졌고요. 야, 이게 되네. 사실 이 시기에는 제가 월 현금으로 500이 넘게 됐을 때, 300이 넘게 됐을 때, 야, 내가 연봉 2,400만원이면은 얼마예요? 이거 나누기 12 하면 200만원이잖아요. 나는 매월 200만원 버는 직장을 얻으려고 우리 9시 출근해서 9 to 6라고 하잖아요. 8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야, 나는 이거를 하나 세팅해 놨더니 출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매월 300, 그 다음에 500이 들어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왜 다른 사람들은 이걸 하려고 하지 않지? 왜 이렇게 노동으로만 통해서 급여로만 이렇게 하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길로만 생각했을 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나도 뭐 60, 70 됐을 때까지 계속 저희가 뭐 게으른 스타일은 아니니까 일을 또 열심히 했을 거니까 일을 했겠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월세가 처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만감이 좀 교체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노동 수익을 제가 폄하하지 않아요. 노동 당연히 숭고한 거죠. 값진 거죠. 그런데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노동을 하지 않는 소득이 노동을 한 소득보다 커진다니까요. 그러면
기분이 묘해요.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플러스 또 플러스가 되니까 야, 이게 정말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일단 처음에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고도 이 정도를 먼저 좀 목표해보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장 내역 있네요. 이게 아까 그 미용실 돈 들어오는 거예요. 187만원씩. 여기도 원래 지금 월세 200만원 이상이 돼요. 근데 제가 팔 거 아니니까 월세 안 올리고 그냥 170만원 입금하러 한 거예요. 그래서 매월 170만원씩 이게 부가세 10% 별도니까 187만원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또 이거 500씩 들어오고, 또 어떤 거는 550씩, 그래서 572만원, 또 어떤 거는 600만원, 또 어떤 건 700만원. 여러분 많죠?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 부동산만 30개가 넘어요. 저는 매월 통장에 제 금고에는 아까 3칸도 부족하죠. 그냥 이게 저는 이제 고층 빌딩 됐습니다. 네, 고층 빌딩.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실제 되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아까 35, 48로 했지만 점점 이제 작은 건 하지 않고 500, 600, 700 그 정도 이상 단위로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200만원 받던 직장인이 정말 이건 제 통장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저거 그림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우리 격리 직원에게 캡처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계속해서 수입을 늘려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제는 임대 수입도 계속 늘리지 않고 잠깐 스톱해서 제가 딱 그 정도까지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임대 수입을 무한정 올려갈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거는 송사무장님이니까 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현실적인 얘기 해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크TV에서 정말 평범한 직장인, 공부도 아직 완성하지도 않아서 공부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 그 평범한 직장인을 가지고 제가 아까 7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또 똑같이 7천만 원인 상태에서 이렇게 부자 시스템을 늘려갈 수 있는지를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게 우리 행크TV의 100달러예요. 100달러가 월세 100만 원을 달라. 예, 현금으로는 100만 원 달라. 그래서 100달러입니다. 달러가 아니고. 자,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 7천만 원으로 부자 시스템 갖추는 거를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이분 김벤치라는 분인데, 자, 이분도 보면 욜로였어요. 욜로. 이거 해외 가서 해외 안 가본 데가 없더라고요. 돈 다 썼어요. 예. 지금 20대가 아니에요. 지금 나이는 좀 어려 보이지만 동안이지만 30대고 20대 때 정말 엄청나게 혼자서 잘 놀러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돈이 지금 7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어디든 갔던 30대 율로족이었는데, 자,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7천만 원 있지만 우리 원래 돈이 있어야 건물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7천만 원으로 월세 100만 원, 즉 여기에서 노동 수익 말고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100만 원 이거 만드는 거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정말 놀라더라고요. 제가 물건을 찍어주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산 내역 공개하고 공부도 직접 하면서 단계별로 나아가는 걸 한번 프로젝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7천만 원을 가지고 부동산도 2개 샀어요. 오피스텔하고 빌라 2개 사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세팅해서 이 또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나오게 했습니다. 이게 1년, 몇 년도 아니고 1년의 기간 안에 이뤄냈던 거거든요. 사실은 방영이 1년이었지 이분이 했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보면, 자, 이게 지금 김벤치님 7천만 원으로 세팅한 사람인데, 자, 원래는 지금 노동 수익 연봉은 3천만 원대 연봉만 있었는데 월세 월 52만 원 순수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빌라랑 오피스를 통해서 이 매매 차익도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돈은 거의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상 수익 7천만 원. 그 다음에 무인 판매점에서 또 월 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금고가 노동 수익 말고도 월세 채워졌고 매매 차익 채워졌고 이 무인 점포 이것까지 채워지면서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 시스템으로 된 겁니다. 결과는 매매 차익 7천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는 100만 원이 계속 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월 100만 원이 플러스고 1년에 120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기 저축하는 저축이 있겠죠. 노동 수익으로도 저축할 거 아니에요. 저축하고 그 다음에 7천만 원 이게 나오게 되니까 이 돈이 모아지면서 또 이 자금을 통해서 여기에 시스템을 또 만들고 시스템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자 구조의 금고를 만들어 두면 이게 점점 자본 수익이
노동 수익보다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시스템을 여러분도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내 거 말고 더 수입 늘려갖고 꼭 월세뿐만 아니라 사업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이 월세가 됐든 플러스로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김벤트님 사례 나오고 바로 또 이제 우리 회원분이 또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힘들다고 하는데 행크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많이 성공하시더라고요. 좋은 결과 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초등학교 선생님이 뭐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분들도 이 정해진 이 바운더리에서 이 현실의 벽을 느끼고 조금 더 도전을 해가는 사례, 긍정적인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 초등교사예요. 근데 이분도 3년 안에 월세 300만 원 만들기를 계획을 했는데, 자, 처음에 이분이 어쨌든 행크에 입문하기 전에는 저축이 최고야. 돈 벌면 무조건 저축해야지. 그 다음에 집 사고 결혼해야지. 대출 빚 내면 안 되지. 빚 없는 세상에 살아야 돼. 이게 아마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았다고 하면 거의 아마 저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을 겁니다. 자, 20대 초등교사였는데 이분이 이 유튜브 행크TV에 나오는 이 유튜브 영상을 봤다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특강했던 거거든요. 유료 특강했던 건데 이거를 행크TV에 무료로 풀어놨어요. 평범한 서민이 3년 안에 부자가 되는 법. 원래 저축이 최고고 집 사고 그냥 결혼해야지, 그냥 난 평범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부자라는 타이틀을 처음 접하게 된 거죠. 의심됐겠지만 이분은 바로 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했던 엑시트 클래스 강의 1기를 수강했어요. 1기. 여기에 MVP까지 됐어요. MVP까지. 자, 그런데 2년 정도 안 된 시간에 어떻게 됐냐,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총 9개 사고 팔고 여기에 플러스로 수익이 들어오고 또 플러스로 수익이 들어오고 해서 거의 지금 300에 가깝게 수익이 됐더라고요. 오피스텔로 월세 세팅하고 경매로 빌라로 시세 차익을 세팅하고 상가로도 월세 세팅하고 공유 오피스로 사업까지 세팅을 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금고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보면 처음에 1억이 안 되는 돈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딱 보면은 부동산 월세 107만원, 부동산 매매 차익 3억원,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 월 150에서 지금 플러스 2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플러스 250 정도 되는데 이게 2년이 안 되는 시간에 만들었던 거죠, 이거를. 근데 부동산 시세 차익 3억 원까지 있으니까 네, 엄청 큰 거죠. 자, 이 주인공은 사실은 저희 직원이에요. 저희 직원. 제 거 수업을 듣다가 열심히 하길래 초등학교에 있었지만 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제가 얘기 한마디 하니까 바로 다음날 사표를 제출하고 우리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회사에 들어와서 월급도 잘 받으면서 본인 수입도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돈이 많지 않아도 가능하고 공부하고 내가 늘려가는 방법을 알면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물건 찍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거를 또 세팅하고 배워가면서 세팅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식당님이라고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워킹맘이고, 그런데 제 거 엑시트 강의에서 제가 소개했던 거를 듣고서 공간 임대업을 해가지고 월 1,000만원 매출을 냈는데 이분도 지금 노동 수익 말고 월 600에서 700만원, 이거 제가 순수익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일부러 매출이 아까 1,000만원이고 이거는 마진율이 좋더라고요. 600에서 700만원 했는데 여러분들이 행크TV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40대가 될 때까지 오직 직장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수입을 또 추가로 늘릴 수 있다는 거를 처음 깨닫게 됐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아, 정말 나도 이제 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더 내 삶을 괜찮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급여만 있으면 매월 나갈 돈을 계속 계산을 해야만 하는데 추가로 이 정도의 큰 금액이 들어온다고 하면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이 사업을 하나 추가하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 3잡을 뛰었어요.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 안 하고 나 그냥 돈 벌래 해가지고 이 화물 운송업도 하고요, 아웃백에서도 일을 하고 뭐 커피 서빙 알바도 해가지고 종잣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자, 이분도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분도 MVP를 하셨네요. MVP 26세 청년인데 MVP에서 자, 부동산을 이렇게 한 4건 정도 낙찰을 받습니다. 거의 2억 가까운 수익을 거뒀습니다. 야,
저는 월세도 놀랍지만 내가 모은 종잣돈을 또 추가로, 이게 지금 추가로 나오는 2억이잖아요. 노동으로 번 1억, 2억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벌은 2억은 또 되게 감회가 새롭거든요. 엄청 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제가 1억을 모으려고 할 때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거의 4년 반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2억이라고 하면 거의 9년을 모아야만 한 돈인데, 이거를 투자를 통해서 모았다고 하면 이 시간을 이만큼 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자본이 원래 있던 돈에서 플러스 2억을 벌었는데, 이제 이걸 더해서 또 더 수익을 크게 할 수 있으면 이익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노동으로 저축을 하는 게 가장 힘들게 모으는 돈이더라고요. 가장 힘들고 가장 좀 적게 모이고 가장 어렵고 그렇게 되는데, 내가 부자 시스템을 공부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성공 사례 보여드리니까 어떠세요? 그냥 잘 된 분들만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본인이 생각을 바꾸고 내가 부자 시스템을 공부하고 이걸 갖추겠다 하는 분들은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다 갖춰가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되는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종잣돈 모으기, 그 다음에 부자 시스템 공부의 완성. 공부는 당연히 완성을 해야죠. 이렇게 안 하고 나가면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배웠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수입을 하나씩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작은 부분도 관계없어요. 저도 월세 40만원, 30만원 이런 돈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매월 일하지 않지만 들어오는 작은 돈이 늘어나면 그거는 금고가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 노동 수익보다 자본 수익이 넘었을 때, 내가 9 to 6 안 해도 벌어들이는 돈이 지금 월급보다 많아졌을 때, 저 돈은 계속해서 내가 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출 아무리 해도 수입이 커지게 되고, 또 그 들어온 돈이 커지니까 그걸로 또 돈을 더 불게 되고, 점점점 자본 수익이 커지는 그 단계이고, 노동 수익보다 자본 수익이 넘어서는 그 단계를 부자의 궤도, 가난한 사람의 굴레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부자의 궤도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이 원이 아니라 이제는 금고가 계속 올라가는 시스템, 내 금고가 계속 올라가고 이런 부자의 궤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자의 기준 한번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자산도 얘기하고 현금 흐름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부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이 20억 있는 사람하고 매월 현금 흐름이 300만원 들어오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누가 더 부자일까요? 저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봐요. 현금 흐름 구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파트 하나 정말 괜찮은 거 갖고 있지만 그냥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대출 뭐 5억에서 뭐 8억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20억 갖고 있지만 돈 쓸 수도 없어요. 왜냐면 대출 이자를 매달 부담해야 되고, 대출 이자 플러스 원래 기본 생계비를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자산은 20억짜리는 아니지만 플러스 300이 된다 하면 이거는 월급 플러스 3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훨씬 더 부자예요. 왜냐면 이거는 자산이 계속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것도 자산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지만 이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엑시트 책에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산을 막 50억 모아야 돼, 100억 모아야 돼 그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아까 저축해서도 5년에 뭐 1억 모으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건데, 그런데 이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늘려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거보다 더 쉽고 이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여유 있는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늘려가는 거를 목표를 하시고 현금 흐름 금고를 채워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매매 차익, 내가 깔고 앉은 거 말고 여기서 바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꼭 월세로만 채우라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바닥에 깔고 앉는, 내 집에 깔고 앉는 그거는 투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린 거고, 내가 땅을 샀는데도 월세가 하나도 없이 그냥 대출 이자만 내든다, 그것도 사실 되게 힘든 투자예요. 그런 투자는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은 안 됩니다. 자, 부자 되는 공부 이제 완성하는 법, 제가 직장인의 현실, 그 다음에 부자가 될 수 있다, 성공한 회원들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정말 가능하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궁금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파트 4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성공은 복제가 된다. 우리 따라하기라고 하죠. 따라하기.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을 잘 쓰려고 해도 글 잘 쓰는 사람 걸 따라하면 되고, 노래를 잘하려고 하면 모창부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공했던 사람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따라하면 그대로 그 다음 성공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유튜브에 소개했던 이분들도 그 전에 성공 스토리를 보고 본인들도 따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100 김벤츠님, 26세 청년, 그 다음에 뭐 월 1,000만원 만들었던 분,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퇴직하고 그때 너무 약만 먹고 사셨는데 지금은 막 너무 해피하다고. 예, 초등학교 교사님도 제가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예, 아까 우리 직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50대에 시작했는데 또 월 4,000 버는 분. 자, 이런 분들 사례해가지고 낚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사례 말고 지금 행크에서 여러분들처럼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말고 제가 강의하는 거 말고도 한번 보세요. 행크 비포 애프터 보시면 여기에도 어떻게 공부해 가면서 지금 성과를 만들어 가는지, 지금 여기 뭐 비익진님도 있지만 서울대 대기업 뭐 우울증 이렇게 왔는데 이제 행크 만나서 500일 이렇게 지나서 지금 살고 있는 삶. 여기 하늘빛 선님 있네요. 예, 행크 2년 서울 초등교사 지금이 제일 좋다. 이런 글들, 아 직장인에서 이렇게 하나씩 좀 해 가는구나 라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더 확신을 하게 되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부자 되는 공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는 자, 이 세 가지예요. 책 보기, 행크TV 영상 보기, 커뮤니티, 행복 재테크에 있는 경험담, 우리 회원분들의 경험담이나 칼럼을 읽는 겁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영상을 먼저 보시든 경험담이나 칼럼을 먼저 보시든 이 책을 나중에 보시든 이 세 가지 자체가 뭐예요? 간접 경험입니다. 제가 나이트 클럽에 있을 때도 자유롭지 못하고 지방에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성공담, 실패담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예, 그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더 와닿고. 특별한 사람의 성공담을 보는 것보다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 저와 같은 직장인, 이런 분들이 공부하고 성공하는 게 더 와닿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요. 나도 이제 기초가 됐어. 이 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확신을 했어. 그 다음에는 전문가의 강의를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셔도 돼요. 그런데 실전에서 수익 내고 있는 성과를 거둔 전문가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시행착오를 확실히 줄이고 올바른 길만 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앞에 소개드렸던 분들이 이 단계를 거쳐서 부자 시스템을 하나씩 갖춰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 읽으실 때는 행복 재테크에 추천 도서 로드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엑시트 책을 안 읽어보셨다고 하면 엑시트 책을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더 경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나는 수익형 부동산을 사고 싶은지,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지, 토지를 알고 싶은지, 자, 이렇게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놓고 그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잘 정리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용어하고 친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야구나 축구, 뭐 미시축구도 있지만 미시축구는 재미가 없죠? 왜 재미가 없을까요? 룰을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용어도 낯설거든요. 이거는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그 분야를 이해하고 그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게임의 룰을 알아야 되고, 여기에 일단 용어랑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걸 알아듣고 다른 분들의 글을 보면서도 공감할 수 있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쳐서. 자, 책을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크TV에서 무료지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좋은 영상들, 배울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거의 이제 1000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저는 영상 하나하나 정말 좋은 영상만 담아왔는데 운전하면서 아니면 일상생활 하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많은 깨우침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보니까 이 생각나네요. 20대에 월세 600 받습니다. 어떤 분이 추천 영상에 이게 떴길래 뭐야 이 사기꾼들은 뭐야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혹하잖아요. 20대 어떻게 월세 600을 받지? 혹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클릭을 했대요. 클릭을 해서 딱 보고 나서 그분이 23살에 받는데 저 사람이 월세 600 받으면 나도 노력하면은 300은 받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출발하셨는데 지금 500만 원을 넘어서 그 이상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실 때, 책을 보실 때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행복재테크 커뮤니티를 보시면 여기 우리들의 경험담, 그 다음에 우리들의 경험담 창업, 그다음에 월 수익 달성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행복재테크 2008년부터 지금 한 17년 됐네요.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여기에 수많은 회원분들의 성공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또 아낌없이 알려드리니까 우리 회원분들도 본인들이 성공하면 이런 성공담을 그 다음에 노하우를 잘 공유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월세 얼마 세팅하고 얼마 세팅하고 이렇게 플러스가 됐던 글들을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좀 많이 공감하시고 자극도 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의 강의 수강. 강의를 왜 수강을 해야 될까? 일단 제가 커뮤니티를 만든 목적은 제가 성공하고 제 노하우를 알려드려도 제가 돈 버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분들이 다 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더라고요. 어느 소수 금메달 딴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창업이랑 뭐 온라인이랑 여러 가지로 다 숙박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돈 버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여러 사업장을 하고 있지만 돈 버는 거는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오픈하더라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행복 재테크를 제 책을 읽고 어떤 영상을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서 커뮤니티를 좀 이끌어 가고 있고요. 제가 많이 깐깐한데 일단 행크도 그렇습니다. 행크는 다른 여러 강의 사이트가 있지만 비교 불가해요. 왜냐면 제가 일단 전문가부터 확실히 검증된 정말 돈을 많이 벌어보고 현재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분을 제가 강사로 입문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분들 성과가 정말 1위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나도 정말 부자 시스템을 배우고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는데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고시텔, 무인 점포, 상가 배우지 않고 샀던 사람은 정말 이상한 거 샀더라고. 사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고 하는 거는 돈을 버는 거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요.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배워요.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그런데 배우지 않은 사람하고 가장 큰 특징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샀더라고요. 그게 뭐 은퇴를 앞둔 사람이나 그냥 어깨너머로 했던 사람의 특징이에요. 물건 포트폴리오를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갖추기 위함인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 마인드, 방향성, 실전 활용력을 키울 때 강의를 통해서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강의도 적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책을 살 때도 10,000원, 20,000원 책이지만 좋은 책은 너무 기분이 좋지만 가끔 이상한 책은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그 한두 번 속은 다음에는 책을 살 때 저자를 정말 꼼꼼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듣기 전에 검증된 전문가, 요즘엔 다 거두턱 하니까 실제 그 수익 거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제대로만 수강하면 저는 어떤 강의든지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수가 5년, 10년 겪어온 노하우를 한두 달 기간 안에 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너무 괜찮은 겁니다. 시행착오 겪지 않고 바른 길로만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겠어요. 대신에 기본적인 준비, 용어나 뭐 책이나 이런 방향에 대한 준비를 잘 하고 온다고 하면 강의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수익을 거두게 될 겁니다. 어쨌든 뭐 행크가 다르다고 하는 거는 제가 그냥 한 번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유일하게 스터디를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엑시트 클래스하고 엑시트 스터디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200만 원 직장인이었는데 그 직장인의 인생 계획을 세운 다음에 너무 우울하고 너무 막 짜증나고 이 단계에서 저도 그 길을 그냥 포기하게 되고 아예 근데 인생 포기가 아니라 저는 다른 길로 갔다고 했잖아요. 돈 버는 길, 성공하는 길, 나는 그냥 부자가 되고 싶고 이제 내가
직장인의 길이 아니라 그냥 돈, 성공, 부자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 길로 가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부자 되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저 때 너무 답답했어요. 야, 나 정말 뭐든지 할 수 있겠는데, 정말 열심히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너무 답답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답답함을 풀어냈던 책이 엑시트 책이에요. 엑시트 책을 통해서 그냥 직장인이지만, 아니면 내가 현실에서 힘들지만 이렇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런 방향성을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엑시트 책을 제가 냈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엑시트 클래스, 엑시트 스터디를 통해서 그 방법을 실질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시트 클래스를 들으시면 여기에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정말 두 가지. 부동산하고 사업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방향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만 제가 설정을 해드리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엑시트 스터디를 통해서 실전 투자까지 가능하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짰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잖아요. 돈, 성공, 부자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야 너 어디 가서 다단계 들었어? 사이비 어디 간 거 아니야? 야, 그냥 현실대로 살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과 같이 스터디 할 수 있게끔 제가 조를 만들어 드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제가 운영을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끄는 스터디가 엑시트 스터디입니다. 1년에 거의 한 2번 정도밖에 못해요. 시간을 많이 낼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 엑시트 클래스, 엑시트 스터디 저는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내가 한두 건 낙찰을 받아봤다 할지라도, 한두 건 매입했다 하더라도 하실 수 있고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난 정말 초보 중에 초보예요 라고 하는 분도 들어서 결과 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여러 기수를 통해서 결과가 검증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딱 2달 동안 하는데 지금 입문한 지 3개월 만에 3건 받고, 공매로 낙찰 받고, 뭐 부동산 일반 매수도 하고, 창업으로도 공간대여 물건도 사고, 또 이번 주 뭐 오픈한다고 해서 창업 목표도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결과를 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만 보지 말고 수강생분들이 행복재테크에 남긴 후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또 보시면 확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2달이지만 정말 그 기간에 생각도 바뀌고 좋은 인맥도 생기고 내가 도전할 수 있게 되는,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꼭 그려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 시스템. 정말 내 금고는 월급밖에 없어, 월급으로만 들어와, 이렇게 되면 내가 쳇바퀴에 들어가는 거고 내가 한계에 갇힌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아니야, 나도 내 금고, 내 수입을 계속해서 늘려갈 거야, 플러스가 될 거야, 어느 순간 일을 하지 않더라도 노동 수익보다 자본 수익이 훨씬 크게끔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갈수록 이 금고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나이트 하니까 여러분들 좀 정말 나이트 일 하신 거 맞나? 라고 생각 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모습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제가 나이트 클럽에서 일할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노래하는 모습, 기타 치는 모습, 그리고 맞아, 제가 4년 반 동안, 거의 6년 동안이죠. 6년 동안 저는 티코를 타고 다녔습니다. 티코. 제가 230만원 중고로 샀던 티코를 6년 동안 타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이 기간에 정말 돈을 모았고, 여기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던 동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나이트클럽에 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통은 이 음악 생활을 하면서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좀 쉽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재 저의 모습입니다. 현재 뭐 저는 좋은 차도 타고 정말 건물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회사의 CEO가 되고 여러 사업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어떤 차이로 가장 큰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제가 갖고 있던 마음, 제가 갖고 있던 상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나이트 멤버들에게 제가 그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는 나중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월 300만 원이 나오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나이트 전체 멤버들이, 저는 그때까지 정말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저한테 했던 말이 너 같은 생각을 가진 애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안 돌아간다. 어떻게 일을 하지 않고 돈 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해서 저를 엄청 나무라고 돈 얘기를 하는 걸 경외시 하더라고요. 저는 티코를 타고 다니면서 되게 열심히 저축했고 그들은 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내가 어떤 상상을 가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정말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년,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는 그 모습을 찍어놓고 좌표를 찍어놓고 내가 간다고 하면 오늘 하루는 그 모습을 위한 하루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그 좌표가 없으면 내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없으면 오늘 하루는 내가 어딜 가는지 모르는 목표가 없는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그린 대로 산다,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산다고 하는 거는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확실한 모습을 상상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상이 정말 어느 순간 현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산다. 여러분도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이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보시고 그 꿈을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